하지만 물론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과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음악을 들을 때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응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저번에 올린 타이핑 공부법처럼 공부의 본질 하나와 디테일한 공부법 하나를 같이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1+1 연수어데이예요. 헛헛헛. 일단 알려드릴 공부의 본질 하나. 각종 매체, 동영상, 책들을 보면 무수한 공부법들이 나옵니다. 정말 무수해요. 그 공부법들을 다시 분류해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 다른 방법론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공부법들은 각각 효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결국 가장 빨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즉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각 주제들에 있어 최상의 효율을 내는 공부법들을 택해서 본인만의 조합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최고의 효율을 내는 공부법들은 불변의 진리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많은 종류의 약을 시도해보게 되는데요. 이유를 보면 같은 진단을 내린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약물이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기관, 신경계, 효소의 기능 정도가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공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천 가지의 공부법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공부법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모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필히 거쳐야 된다는 말인데요. 특히 장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험은 크게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으로 나눌 수 있고, 단기 시험은 말 그대로 1, 2주 이내에 끝나는 단발적인 성격의 시험, 장기 시험은 최소 6개월 이상 긴 수험 기간을 갖는 시험을 말해요. 두 시험의 접근법은 다른데 단기 시험은 사실 조금 무식하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카페인 과다 흡입하고 밤새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수록 성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 시험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더 정교한 시간 관리와 컨디션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히 멘탈 관리라는 정신적인 요소도 상당히 크게 관여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도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집중력 저하, 공부의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끝까지 멘탈을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곧 공무원 시험, 수능, 고시류 시험, 취업시장에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등학교 시기부터 30대 중반 전문의 시험을 마치기까지 20여 년간을 계속 공부에 매진하면서 여러 유혹들과 나태함이 저를 방해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치지 않게 저를 북돋아준 공부의 동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수능 공부에서는 수학 공부할 때만 들었고, 대학교, 대학원, 국가고시, 전문의 시험 볼 때는 모든 과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태클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닌 걸 맞다고 우기진 않을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음악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본인도 모르게 듣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공부에 쓸 에너지가 분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연구도 있지만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문학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 좋아진 기분은 실질적으로 뇌의 각성 수준과 인지 능력, 그리고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연구 결과가 상반되죠? 그렇다면 답은 심플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 택해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서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없이 공부하기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기, 전자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시작 자체도 하기 싫고 시작한다 해도 금세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에 투자하게 되는 절대 시간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음악은 공부를 시작하는 일종의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 남들은 시험 기간만 1, 2주 바짝 한다는 대학교 공부에서 저는 개강한 첫날부터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는데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욕심도 물론 있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화요일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기, 이런 생각을 하니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레더군요. 물론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수요일, 일요일은 동아리에 나가 재밌게 놀고, 나머지 요일은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즉, 공부 이퀄 음악 듣기라는 생각 장치가 뇌에 각인이 되고 공부 자체가 즐거운 행위, 언제든 시작하고 싶게끔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음악 자체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공부를 지속하는 동안에도
음악을 들으면 다음 좋아하는 곡이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에 공부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들만 모아 랜덤 듣기로 돌리거나 좋아하는 가수 노래만 모아서 몰아서 듣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 때 거미랑 화요비 누나 노래를 주구장창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두 분 다 이별 상황의 오해라는 창법이 일품입니다. 그 노래 모음집을 한 사이클 돌리며 공부를 하면 일종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면서 중간중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정이입되는 게 꿀맛이더군요. 공부를 끝내고 도서관을 나오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맛에 다음날 또 도서관 가는 거죠. 다른 응용법으로 좋아하는 음악 카테고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계획했던 공부 시간이 끝날 때쯤 인위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음악을 틀어 공부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주공부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카테고리란 장황할 것도 없는 게 그냥 가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하루는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날에 밤 11시까지 먼데이 키즈 노래 모음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끝날 때쯤 일부러 SES 누님들 노래 모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소머리 국밥 먹던 느낌에서 그 상큼함으로 바뀐 기분에 2시간 정도는 더 내리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음악을 안 들을 때 공부 효율이 100이라 가정하고 음악을 들을 때 공부 효율이 8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의 공부 효율을 앞지를 만큼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여기에 즐겁다는 정서적인 이점은 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음악은 제가 2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과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음악을 들을 때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응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부를 시작할 때 딱 두세 곡만 음악을 재생시키고 꺼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쉬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두세 곡 듣고 중지하는 식으로 이어나가 보세요.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공부와 같이 집중 못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윤활제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사가 없는 클래식이나 백색 소음 들으면서 공부해보세요. 클래식이나 일정한 주파수가 흘러나오는 백색 소음은 뇌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오히려 노래 자체가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랑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음악 없이 공부를 지금껏 잘해오셨던 분이라면 굳이 음악 듣기법을 시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부법에는 불변의 진리가 없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거 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거의 20년을 공부하는 내내 가요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는 배치기 형님들 속사포 랩에 꽂히더라고요. 비트에 맞춰 공부 내용을 머리에 때려 박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각 연도마다 즐겁게 들으면서 공부했던 노래들이 있고 가끔 그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일종의 추억상자처럼 작용합니다. 그때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 하며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 찾아서 즐겁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수많은 종류의 공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들 조합해서 사용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기다린다고 하셨던 모든 영어 시험에 적용되는 영단어 암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은 영단어지만 암기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니 암기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